최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24일 화성시 아리셀 1차 전지 공장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리튬 배터리 한 개에 불이 붙으면서 이게 다른 배터리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생겨서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화재는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전지인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했지만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에도 리튬이 쓰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리튬 전지 화재 위험성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학회 정책위원장이신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아리셀 그 공장 화재 사고 그게 이제 1차 전지 공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화재 사고로 피해 규모가 아주 컸는데 일단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만 화재 원인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처음엔 한 개에서 그렇죠. 시작됐다면서요. 한 개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처음엔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요? 일단 전기 스파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배터리라는 게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발생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액을 개발하는 회사 자문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 불이 나는 경우는 이제 뭐 불을 갖다 붙이든지 화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과충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충전을 무리하게 해도 이제 과열돼서 불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핫팩 같은 건 60도, 70도 정도 되는 핫팩. 네. 그걸 일부에다 갖다 붙여도 그 부분에서 또 불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건 망치로 툭 쳐도 불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뭐 이제 금속 재질로 돼 있고 늘 그런 건 아니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네. 근데 리튬이온 중에 이제 파우치 형태 같은 경우는요. 네. 물론 이게 팩에 단단하게 보관이 돼 있죠. 각형, 원통형. 그 안에 부품 하나를 빼면 이제 이게 파우치 형태거든요. 네. 그런 파우치 형태 같은 경우는요. 망치나 충격으로 셀이 그 비닐 같은 게 찢어지면 바로 불이 나요. 그 정도로 화염에 정말 취약한데 혹시 실내 온도가 높아도 불이 날 수 있습니까? 실내 온도가 높아도 불이 날 가능성은 좀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배터리 셀 간의 어떤 언밸런스가 화재 원인으로 가장 큰데 이번에도요. 네. 결국 배터리 하나가 발화했는데 예. 발화하면서 얘가 튕긴 거예요. 튕겼다고 그럽니다. 튕기면서 다른 배터리에 충격을 가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이제 팍 하고 화염 방사기처럼 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약재 같은 거 끌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꺼지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연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충격을 받은 배터리들이 터졌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배터리가 이런 어떤 이격거리를 둔다거나 네. 아니면 소규모로 모아놓고 어떤 트레이에 보관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많은 배터리를 한 곳에 많이 쌓아둔 것도 어떤 관리 소홀의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지 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배터리 크기가 얼마네요? 보통? 배터리 크기가 일반적인 건전지보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것도요. 네. 군용 배터리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1차 전지 중에서도 군용이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컸고. 크다는 게 예. 어느 정도 돼요? 글쎄요. 저희가 저도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본 적이 그래서 네. 보통 사이즈가 보통 한 요 정도 사이즈 네. 보통 되는데 가로 한 15cm, 20cm, 예. 세로 한 10cm. 그 정도 네. 사이즈가 될 겁니다. 그런 네. 사이즈들이 이제 쭉 적층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된 거고 네. 결국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뒤에도 나올 얘기지만 배터리 보통 전기차 쪽도 위험하다고 지금 공포가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예전에 내연기관차 출고할 때 보면은 기름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전기차용 배터리는 네. 일부 한 40% 미만만 충전해서 내보내는데 네. 1차 전지잖아요. 네. 1차 전지란 용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네, 2차 네. 전지는 다시 충전해서 충전해서 쓸 쓰고. 수 그러니까 있는 이 거. 배터리들은 완충해서 보관해 있다는 거죠. 1차 전지. 예. 그래서 가득- 아리셀 공장은 예. 꽉 찼다는 거죠. 꽉 에너지가 차 있는 입장에서 보관돼 있다 보니까 네. 화재가 더 크게 번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리튬이 원래 그렇게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예, 리튬은 원래 화재 위험성이 높고요. 화학 네. 반응을 격렬하게 발생시키는데 보통 노출되면은 공기하고 접촉해도 공기 중에 수분 때문에라도 발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테스트할 때도 보면 물 속에 집어넣어놔도 네.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불 붙어 있어요.
불길이 있는 건 아니겠죠? 불이 안에서 오는 게 보입니다. 물속에 넣어놔도. 그래요? 그 안에서도 불길이 계속 솟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물 붓는다고 끄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소방당국에서 물에 수조에 가득 채워놓는 걸 보이잖아요. 네네. 그게 효과적으로 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제 물속에서도 불길이 솟느냐 하면 얘가 반응을 하면서 가스가 분출되거든요. 네. 그 가스가 분출되는데 분출되는 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배터리에 물이 직접 닿지 않고 가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솟아 나오는데 물에다 담가두는 이유는 그 고열 때문에 열폭주가 보통 850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네. 주변에 그게 피해가 확산될까 봐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네. 그냥 물에 담가놓고 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막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망치로 쳐도 불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망치로 때리거나 해서 공기 중에 노출돼도 그렇고 네. 분리막이 파손되면 훼손되면 양극 양극과 음극이 음극이 직접 닿으면 쫓아나는 거죠. 접촉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고 이번에 네. 2층에도 군용 배터리가 약 3만 5천 개가 쌓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배터리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도 지금 불길이 계속 네네. 솟는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때 첫 번째 한 개의 배터리에 이게 이제 탕 튕겨나가면서 옆에 거 옮겨 붙었을 때 네네네. 물을 갖다가 진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됐었겠네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3만 5천 개 정도 쌓여 있는 데서 소규모로 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제 공포죠. 뭐 많은 비용을 들인다거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해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열폭주라는 게 네. 그 이제 배터리가 구조가 아까 음극, 양극, 분리막. 분리막 있고 예. 전해질 뭐 전해질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고 이온 이제 배터리고 고체 배터리 여기는 이제 다르죠. 1차 전지니까 예, 예. 전해질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양극, 음극, 네네. 그다음에 분리막만 분리막 있는 이렇게,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화재 난 거는 이제 1차 전지 공장이지만 그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에도 리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튬 들어가죠. 네. 이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폭발 사고 예전에 한번 전기차 부산에서 화재 발생한 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소에 충돌을 해가지고요. 이제 반자율주행을 걸어놓고 가다가 운전자들이 그냥 잠깐 집중을 안 한 거죠. 근데 네. 반자율주행이라는 게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주셔야 되는데 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거리 제한 같은 거 컨트롤 안 하거든요. 네. 들이받아가지고 오픈이 됐는데 그때도 5초 만에 전체적으로 불길이 펑 하면서 동시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도 보면요. 그 CCTV를 보면 42초 걸렸어요. 1차 펑 하고 불이 나고 네. 전체 화재로 번지는데 42초 걸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분도 안 걸려서 1분도 안 걸렸죠. 네.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완전히 불에 휩싸여서 완전 전소되는데 6분 정도 걸린다. 그럼 빠른 대피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요. 이거는 뭐 1분 미만 20초 30초 미만에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불은 이렇게 빨리 붙었잖아요. 네. 근데 진화된 거 소방당국이나 뉴스 소식을 보면 전날 한참. 10시 반에 네. 이제 불이 붙었죠. 완전 진화된 게 다음 날 아침 8시 35분이라 2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방관이나 소방차가 오고 인력이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투입이 돼서 해도 그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다 손실되고 날아갈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스스로 진정된 다음에야. 많은 물을 갖다 붓는다는 것들은 열기가 옆으로 전달되는 걸 식히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22시간이나 걸린 거죠. 네. 그럼 그때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고에서는 그럼 운전자가 사망한 건 아니죠? 운전자하고 저기 탑승자 전 둘 다 사망을 했었죠. 그랬었나요? 즉석에서. 네네. 네. 그래요. 그 열폭주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그 공장이 또 샌드위치 패널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더 화재에 취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그 전기차 화재가 그 톨게이트 요금 네네. 받는데 정산하는 데서 났던 거 외에 네. 또 다른 데서도 났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어디 주차장에서 지하 네네. 주차장에서 났었던 그 거가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요. 보면요. 네. 2020년부터 22년까지 네. 21 3년간의 통계만 보면요. 79건, 거의 80건 가까이 났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고로 인한 화재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네, 네. 할게요. 물론 충돌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노출돼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내연기관보다도 불이 너무 급격히 발생하니까 피할 시간이 없었다는
그래도 화재니까 제껴두고요. 네, 희생이 훨씬 컸다 예, 하더라도. 네. 근데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가 4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29건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느끼는 게 전체 80여 건 중에 29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거죠. 운행 네. 중이지 않은 경우에도요. 근데 문제는 화재 건수도요. 처음에 발생했던 건 2017년에 한 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랬다가 2020년에는 11건, 아. 21년에는 24건으로 약 2배가 늘어났죠. 그렇군요. 22년에는 44건으로 또 2배. 네. 우리가 농담으로 뭐 따따블 하듯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럼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난 거고 일단은 뒤에 나오는 통계인데요. 네. 차량 등록 등록이요, 대수. 등록.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차가 등록이 많이 됐으니까 불이 많이 났다. 맞는 말씀인데 네. 만 대당 화재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 얼마나요? 뭐냐면은 네. 내연기관차는 만 대당 화재 건수가 2017년에 만 대당 뭐 예를 들면 2.2건에서 1.8건으로 점차 줄어드는데 오히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배터리가 노후화되고 전기차가 보급된 지 오래되면서 네. 배터리가 안정성이 점차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죠. 전기차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보급된 거는 뭐 소울 전기차 국내가 2009년 10년이니까 아, 벌써 네. 15년 가까이 됐고요. 아, 테슬라도 제 기억으로 201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나? 그럼 벌써 네. 8년째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수명도 10년, 11년이라고 한다면 네. 물론 배터리 같은 경우 잘 관리하면은 뭐 30만 킬로 주행할 때까지 네. 배터리의 뭐 여러 가지 성능들이나 SOC나 이런 것들이 90몇 % 이상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자동차의 평균 내구 수명 네. 이런 부분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화재 건수가 전기차 아까 내연기관은 2.2대에서 1.8대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전기차는 2017년에는 만 대당 0.4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2022년에는 1.12대예요. 아, 그 얘기는 거의 뭐냐면 3배? 네. 3배 이상 늘어, 3배 네. 가까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이게 2017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 건수의 55분의 1밖에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도 안 됐다고 전기차 안전하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네. 막상 이제는 1.8대하고 1.12대를 보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등록 대수로 따지면 훨씬 등록 대수 대비, 그러니까 네. 만 대 대비죠. 만대 대비. 만대 네. 대비. 근데 문제는 아직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화재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의 피해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본다면 이게 더 공포스러운 거죠. 네.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배터리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얼마에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무게, 뭐 코나 소형 전기차가 배터리 무게가 한 530kg 정도 되고요. 네. 테슬라가 한 640, 네. 뭐 타이칸 같은 뭐 저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가 한 700kg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무거운데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70에서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네. 이거를 갖다 ESS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재활용한다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원칙을 좀 세우는 게 있고 그런 정도 방향성을 제시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하고 가능한 한 완속 충전을 하면서 네. 배터리 충전율을 100%까지 채우지 말고 아. 한 85에서 90%만 조금씩 채우면서 네. 오래 잘 쓰면은 실제 30만 킬로 뛰었는데도요. 배터리의 성능이 95% 이상 유지되는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핸드폰하고 비슷한 거죠. 충전 비율 적절히 조절하면서 잘 쓴 사람하고 네. 급속 충전 많이 쓰고 완전히 또 배터리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네. 경우 수명 단축되는 것처럼 아.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보통 30만 킬로라고 한다면 네. 보통 서울 시내에 평균 주행 거리가 14,500km 정도 되거든요. 네. 서울 시내 등록된 차량이요. 네. 그럼 1년에 15,000km 뛴다라고 하면은 10년이면 15만, 30만이면 20년도 된다는 거죠. 네. 물론 택시처럼 주행 거리가 하루에 300km 되는 차량을 제외한다고 네. 하면 네. 뭐 10년, 15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불이 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내연기관 그 차량 화재보다 진화하는데 어렵다는 네네. 거는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폭주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소화 약제 중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가 아직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정말 효율적인 약재라고 제 주변에 지인이 개발한 게 있는데요. 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런 파우치 같은 거 있죠. 이런 네. 거 팩 3개 정도 놓은 거. 일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소화기나 분말 소화기 같은 걸로 끄면은요. 1분, 2분 소화기 한 통을 다 써도 불이 점점 커집니다. 엊그제 아마 방송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 지인이 제가 컨설팅 해주고 자문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10초 만에 꺼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무조건 꺼지면 된다가 아닙니다. 꺼진 다음에 이 잔존된 불에 타고 난 재의 온도를 재봐야 돼요. 네. 정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불이 순간적으로 꺼졌는데요. 온도계로 재보면 얘가 150도, 200도, 300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이 꺼졌는데 잠시 후에 다시 불이 일어나죠. 네. 근데 성능이 좋은 약재 같은 경우는요. 불을 끄고 나면 그게 70도, 80도까지 온도를 뚝 떨어뜨려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열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뭐 방염포 같은 걸 이렇게 축축한 걸로 덮죠. 뭐 그래서 주변으로 덮개, 질식 소화 덮개, 질식 소화 덮개로 네, 네. 하고 네.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면서 밑으로는 계속 물을 쏴주면서 열이 식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좀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수거용 차량들 큰 거 있죠. 네. 이런 데다가 물을 가득 채운 수영장을 끌고 다니면서 차를 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것들도요. 이동용 수조를 갖다가 좀 채워서 이렇게 네. 좀 채워가지고 그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열을 식히는 이런 쪽으로만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 뭐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전국의 8개 대학과 기관에서 지금 현재 2027년 완성을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뭐 소방청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있고 네. 또 그래도 그나마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어느 두 게 가지 다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왜 필요하냐면은 네. 여기에 전기차가 불이 났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0도가 열폭주로 쉬지 않고 몇 시간을 불타오르죠. 네. 주변에 열이 전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주변에 전달되는 열을 식혀주는 데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불이 난 전기차 불이 끄는 데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이유는 그 발생되는 열량을 식혀주기에 용량이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물 속에서도 끓어오른다고요. 이 얘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나면 가스가 막 나와요. 네. 예? 뭐 가스가 막 나오니까 물을 위에서 부어도 물이 배터리에 닿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방 당국의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요. 이 질소 덮개, 지식 덮개로 덮고요. 소화 덮개, 예. 소화 덮개로 덮고 밑에서부터 타공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뚫어줘서 아래에서 물을 쏴줘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물을 쏴주면 가스 때문에 닿지 않고 넘쳐버리니까 옆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밑에서부터 물을 채워 넣어야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 네. 있습니다. 어쨌든 스프링클러가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1차 전지 공장에서는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인 근데 1차 전지 공장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일반적인 제조업하는 공장에서는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스프링클러는 의무화돼 있는데 네, 아리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네네.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안 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서요.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가 닿으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열폭주가 발생하고 네. 좋지 않은 어떤 가스들이 발생하니까 네. 일반 물로는 끄는 게 아니고 뭐 D급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전기차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당장 이런 화재를 보면 겁이 나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갈 것 같은데 네네. 미래에 네. 전기차 화재가 날 경우에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불 끄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장을 떠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우선 예, 아닐까요? 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한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탑승자나 어쨌든 운전자가 가장 빨리 피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방당국,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사나 아니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실 있죠. 주차관리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변에 다른 차량이 더 이상 진입을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다라든지 아니면 안내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다른 운전자나 어떤 탑승자들이나 사람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지껏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화재건을 보면요. 그 테슬라가 그 성수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화재 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BMS 관리를 통해 가지고 차량의 이상 유무를 요즘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차량의 이상이 알려지지 못하고 바로 화재로 이어졌는데 요즘은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 발생하기 사고를 제외하고는 3-4시간 전쯤에는 배터리 이상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려주는 걸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뜹니다. 뜨면서 근데 차량이 차량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떨어져 지하에 주차해놓고 집에 떨어져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연동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차량이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럴 예. 경우에는 빠르게 운행이 중단됐는데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안전조치를 취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지상으로 끌어온다라든지 네. 한두 시간 후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소방당국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네. 그런 전기차가 있는데 이제 폭발이 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내 차를 어떻게 끌어내려고 가는 것보다 일단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은 거 가까이 안 가는 게 아닌가요? 최선이고 그다음에 네. 빨리 연락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걸 갖다 가까이 가서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정말 단순하게 안에 있는 귀중품을 꺼낸다거나 할 경우에는요. 정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예전에 네. 지하주차장에 물 막 쏟아져 들어올 때 네. 차 뺀다고 들어갔다 사망한 네.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 화재도 보면은 22명인가 사망하신 네. 분들 대부분 보면 질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불난 차량 부근보다는 그 네. 근처 먼 지역까지 유독가스가 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우선 빠른 대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시설들에 이렇게 전기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네네. 충전값도 하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고가 또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예전에는 주로 외곽지인데 구석에 지하에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상으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새로 충전기를 만들어 놓고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 측면에서 완충된 다음에 공공주택이라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이 됐는데 네.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에 가서 빼기 귀찮잖아요. 네. 근데 아까 화재 최근 3년 동안 79건 중에 29건이 주차장 화재잖아요. 그럼 네. 충전이 다 되면은 지상으로 빨리 빼줘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공공주택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완충 후에 주차 요금을 벌과금 형식으로 먹일 수 있도록 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만 있는 경우는 네네. 꺼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충전이 끝난 다음에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그렇죠. 없는 경우에 소방당국에서 이제 아주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입구 쪽이라도 갖다 놔라. 소방차례도 진입할 수 있거나 네. 소방 호스라도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그런 경우는 지하에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데 사는 사람이라면 네네. 완충을 하지 말고 조금 그렇죠. 덜 하는 게 방법일까요? 그게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었는데요. 전기차 화재의 99%를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완충하지 말고 85에서 90%까지만 충전을 한다. 네. 두 번째는 급속 충전기보다는 가능한 한 완속 충전기를 쓴다라고 하면 네. 사고는 제외하고 충전 중에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99%는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너무 커서 2차 전지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전기차 구입을 미리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스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의 1차 전지 화재로 인해 가지고 포비아가 확산되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기차 자체의 화재 건수는 실제 보면은 불량이나 품질 불량이나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관리 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보다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충전 비율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네, 네. 이런 공부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